자, 그리고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요, 다시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범죄자다라는 단어를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요,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일부 이 후보 지지자들이요, 이상민 위원장 SNS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의당으로 가세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상당히 인격이 모독적인 글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뭐 적절하지 않고요. 네. 뭐 그리고 이상민 의원 지적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7곡에 가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도 공과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그 뒤에 국민의 총칼로 국민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전두환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이제 해명하면서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두환은 공과를 논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그동안에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과를 얘기했다고 하는 점을 지금 비판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TK가 또 고향이잖아요. TK 지지가 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TK 그 민심이나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다. 네. 다만 이제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비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당내의 지적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재명 후보도 해명을 직접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 제 입장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전두환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정치 역시도 인권 탄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그 역시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다.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호평한 것은 전혀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적, 또 현재 법정에서의 중범죄자다. 잘못 들으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당연히 또 야당 쪽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가 지속될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또다시 뒤집힐 말씀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본인한테만 유연한 거지, 요즘에 국민들이 보실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진폭이 너무 큽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야당 후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며칠 사이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을 재평가하고 또 다주택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지금 심력을 다하고, 양도세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고, 이제는 두 후보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단일화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다. 자, 윤희숙 전 의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심상정 후보의 지적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TV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심상정 대표가 저런 좀 시니컬한 저런 발언들이 기대되는데, 저는 두 분의 그 지적이 다 옳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아주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으로 정치인으로 행해져 왔다면, 인식되어 왔다면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발언 태도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지금 앞으로 집권 후에 나의
그 정책 모습이다라고 하려면 이전 발언을 왜 번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해명이 같이 있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망라해서 이전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일 외교에 대한 거나 미국의 대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밝혀야지 이렇게 그 장소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말들을 한다면 네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네, 본인을 가둬두는 트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또 유권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유연한 태도로 또 보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죠. 자, 본인의 유권자들의 입장이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구 경북 지역 민생 행보를 마무리했죠. 어제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를 찾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일로 들어오신다고? 네. 뭐야?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날아들었던 저 달걀. 다행히도 이재명 후보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한준호 수행실장과 경호원에게 이 달걀 껍질이 좀 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왜 달걀을 던졌나 알아봤더니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소동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요. 의연하게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계란을 던진 남성은 10대의 미성년자로 또 확인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 사드를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건데 왜 달걀을 던졌다는 겁니까? 청년이라기보다는 고등학생 미성년자 활동가라고 네. 하고요. 사드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사드 배치하는 거 반대해서 철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자 할머니가 숨진 것을 아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제 화가 나서 계란 2개를 투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계란을 던진 행위는 이제 폭행죄로 이제 다스려질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폭행죄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현재 이제 유치장에 있다라고 하는데 종전 경력으로 이제 사드 반대 집회에 갔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과거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사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입장이 달라졌고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저 10대 남성이 계란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드는 옳지 않다. 어떻게든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좀 멈추고 미국은 너무 서둘지 말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벽창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실제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 또는 철수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 위에서 또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07년 대선 때는 사드 철수를 공언했었는데 대선 본선에 오르게 되니까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이 야당에서 볼 때는 또는 그 사드 반대 주민들이 볼 때는
말 바꾸고 입장을 번복한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뭐 사드 반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이거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 말씀처럼 상황이 바뀌었고 현실적인 거는 또 현실적인 것대로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 위해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이 가능한 대안이라는 게 뭔지, 사드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후에 그 대중관계라든가 대미관계까지도 확장될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바꾸기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뭐 현실 수용은 좋은데 제일 불안해하는 이제 그 국방이라든가 외교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도 여전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목소리는 또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말을 못하는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일단 말을 못하고 무슨 뭐 질문이 오면 이준석 대표한테 넘겨주고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데 대선판에 나오지를 말아야죠.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차라리 그게 낫죠. 옛날에 칼로 싸우는 거를 말로 싸우라고 민주주의 제도고 말 함부로 하고 그거는 지도자에서 기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말할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를 말아야죠. 네.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자, 누가 거짓말을 해요? 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말을 못하는 후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요,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을 읽고 이런 소감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간 이재명, 이 책을 읽으면서 흐느꼈다. 흐느끼며 이 책을 읽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이 후보 자서전 읽기를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공부하자 뭐 이런 이 캠페인처럼 열심히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정청래 의원이 송 대표의 제안을 아주 적극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웹 자서전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여성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흠이 많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삶을 또 생각하면 그게 흠이 아니라 상처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아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게 현재 그 후보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살아왔던 삶을 좀 조명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비호감도를 좀 낮추고 호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